안녕하세요. HP 아루바 네트워킹 정규태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클리어패스의 얇고 넓은 이해, 그 첫 번째로 프로파일링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만든 앞선 영상에서 보면 이제 인증 서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아루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클리어패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유선 네트워크 또는 무선 네트워크의 멀티밴더 장비들과 연동이 되어서 레디우스 서비스 또는 타카스 서비스 그리고 이제 사용자 인증을 위한 802.1x나 사용자 맥 어드레스 인증 또는 웹 인증 형태의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고요. 이러한 서비스들을 인증만 제공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단순 인증이 아니라 결국 디바이스를 정확히 식별하고 그 디바이스에 대한 OS 타입이나 디바이스가 접속한 위치라든지 또는 다양한 디바이스의 정보를 접목시켜서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프로파일링화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들어올 때 아이디 패스워드만 입력했다고 해서 무조건 허용을 해주는 동일한 정책을 할당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만약에 사용자가 A라는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접속을 했는데 그 디바이스 타입이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 계열이다 라고 하면 인터넷만 접속할 수 있게 하고 또는 사용자가 접속하는 단말이 윈도우 또는 맥북과 같은 컴퓨터 계열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사내 네트워크에 완전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한다든지 결국 이런 기능들을 위해서는 디바이스의 프로파일링 기술, 디바이스의 목록을 만들어서 그 디바이스의 종류를 정확히 식별하고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인가. 이제 앞선 시간에는 인증과 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리캡을 하면 인증이라는 건 사용자가 누구인지 식별해내는 것에 해당하고요. 인가라는 건 그 사용자가 식별이 된 이후에 그 사용자의 개인 또는 그 사용자의 그룹에 맞춘 최적화된 네트워크를 할당해 주는 것까지가 이제 인증과 인가 단계였는데 거기에 이제 프로파일링이 가미가 되게 되면 사용자를 알게 되고 사용자의 최적화된 어떤 정보를 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디바이스 타입에 따라서 이제 최종적인 인가 정책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파일링이란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루바이 클리어패스 같은 경우는 이 프로파일링이 핵심 기능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프로파일링이란 무엇인가? 그냥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구글링 했을 때 나오게 되는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프로파일링이란 용어가 굉장히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특히나 이제 보안 아니죠. 이제 범죄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영화라든지 이런 곳에서 다루기 시작을 한 건데 그랬을 때 이제 경찰이 어떤 특정 용의자를 찾았을 때 그 사용자의 패턴을 막 기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용자의 어떤 범죄자는 어떤 사용자의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 프로파일링 DB를 통해서 어떤 추가적인 범죄가 일어났을 때 이러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들은 어떠한 뭐 범죄자에 속한다. 이렇게 분류를 해내는 기술 중에 하나이죠. 이러한 기술들이 단순히 어떤 범죄 영역에서만 쓰이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IT 영역에서도 이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런 프로파일링 동일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인증의 기본적인 얘기를 했었을 때 결국은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디바이스의 유형이 기존에는 회사에서 발급한 PC만 있었는데 최근에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같은 것들로 이제 업무를 계속 보시게 되면서 BYOD 시대가 됐고 그리고 IoT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수많은 장치들이 네트워크에 이제 유입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디바이스 프로파일링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어떤 기능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아루바 ESP 솔루션에서는 특히나 제로 트러스트 영역 중에 봤었을 때 그 어떤 것보다 이런 프로파일링을 통한 비저빌리티, 네트워크를 볼 수 있는 우리 네트워크에 어떠한 종류의 단말이
어디에서 몇 시 몇 분에 붙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것들이 이제 필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아루바 클리어 패스 솔루션에서 이제 실제 관리자가 네트워크 GUI에 들어왔을 때 볼 수 있는 화면들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보시면 딕셔너리라고 하는 이제 사전이죠. 그 중에 이제 디바이스 핑거프린트, 디바이스의 지문 형태입니다. 클리어패스에 내장된 지문의 개수는 약 699개 정도가 있고요. 결국 699개의 단말의 유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문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단에 보시면 임포트 커스텀 핑거프린트라고 해서 프리디파인 되어 있는 699개의 디바이스 지문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지문을 추가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BYOD가 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폰 단말들이 네트워크에 유입되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 이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것들은 프로액티브하게 동작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패턴이 발견됐을 때에는 그것들이 다시 프로파일링 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다시 결국 프로파일링 DB가 쌓이고 프로파일링 핑거프린트가 채취가 될 때까지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끔 최신 OS가 릴리스가 되면 그런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프로파일링에 실패해서 일반 디바이스, 제너릭 디바이스 형태로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프로파일링 DB를 업데이트하거나 또는 커스텀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이제 아루바 클리어패스 솔루션은 이런 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동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수동 프로파일링 DB 업데이트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보이는 화면은 클리어패스에 내장된 자동 프로파일링 DB 업데이트인데요. HP 패스포트 사이트에 이제 계정을 생성하시고 그 계정을 클리어패스에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 프로파일링 DB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클리어패스가 오프라인 환경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 그럴 때에는 이 프로파일링 DB를 수동 형태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링 하는 것, 결국 디바이스의 핑거프린트 지문을 따내는 것들은 다양한 방식을 활용합니다. 이런 것들은 벤더마다 다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하는데요.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아루바 클리어패스에서는 뭐 SNMP, DHCP, HTTP 등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을 활용해서 지문을 확보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액티브 싱크나 AD 같은 특정 애플리케이션과 연동을 통해서도 핑거프린트를 할 수 있고요. 음,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드릴 클리어패스 온가드라고 하는 낙 전용 에이전트를 설치했을 때 그 디바이스의 다양한 정보들이 수집됨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이제 핑거프린트 DB에 업데이트할 수도 있는 건데요. 이제 이 삼각형 화면을 보시면 베이스 핑거프린팅, 디바이스를 이제 베이스 핑거프린팅 하고 나서 이게 한 번 핑거프린트 하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디바이스가 계속해서 하는 액션에 따라서 이 애큐러시는 점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 핑거프린팅이 끝났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스코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 위에 만약에 이벤트 기반 또는 네트워크 분석 기반, 아이디 기반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스코어링을 계속하고 있다가 디바이스의 정확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디바이스 핑거프린트를 할 수 있다 이런 강점이 있고요. 디바이스 핑거프린트는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자동으로 큰 카테고리와 그리고 상세 카테고리를 분류하게 됩니다. 대표적 카테고리로는 스마트 디바이스와 랩탑 그리고 이제 넌 로그인 디바이스, 네트워크 디바이스라고 하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실제로는 좀 더 많은 가지로 분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 끝에 이제 라이브 데모를 할 건데요. 이제 라이브 데모에서는 핑거프린트를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인 DHCP 패킷 기반 프린팅 프로파일링을 할 겁니다. 이 기술을 제일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BYOD, IoT 시대가 되면서
사용자의 네트워크 환경은 기본적으로 모두 DHCP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 상태에서 단말에 어떠한 액션, 어떠한 뭐 프로그램 설치라든지 어떤 설정의 변경 전혀 없이도 단순히 이런 다양한 단말들이 네트워크에 유입되고 IP를 동적으로 할당받는 이 DHCP 과정만 반복을 했을 때에도 충분히 핑거프린트를 하고 거기에 따른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데모를 일단 준비를 했고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端에서는 또는 단말端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설정을 해야 되는 포인트는 네트워크 코어 스위치나 또는 네트워크 액세스 스위치에서 DHCP 패킷을 원래 이제 DHCP 서버로 가려고 하는 그런 패킷을 미러링 또는 IP 헬퍼라고 하는 어떤 커맨드를 사용을 해서 원래 DHCP 패킷은 DHCP 서버로 가지만 그 카피본을 클리어패스 서버 쪽으로 전달만 해주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설정은 제가 이제 라이브 데모에 사전에 준비 다 해둔 상태이고요. 라이브 데모를 살펴봤을 때 이렇게 워크플로우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초의 아이패드 단말이 네트워크에 접속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는 이 아이패드 단말은 아이디 패스워드에 따라서 인증은 성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클리어패스의 엔드포인트 DB에 최초 자동 등록이 되겠죠. 하지만 이 단말은 기존에 등록됐던 단말이 아니기 때문에 디바이스 분류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둘째로 이제 단말 격리 프로파일링이 이제 되게 될 거고요. 클리어패스의 이제 인가 정책에서 이 단말은 아직 프로파일링이 되지 않았어. 어떤 단말인지 알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단말을 격리시키고 그리고 DHCP 패킷을 수신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과정 중에서 결국 핑거프린트 지문을 확보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프로파일링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프로파일링이 됐다라고 하면 그 디바이스가 이제 타입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에서 이제 단말을 재접속시킬 건데 디바이스가 자동으로 분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카테고리는 스마트 디바이스로 그리고 디바이스 OS 패밀리는 애플로 자동으로 분류가 될 겁니다.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클리어패스에서 무선 인프라인 네트워크 장비로 COA라고 하는 재전송을 시도시키는 패킷을 던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과정에 아이패드는 자동으로 무선에 재접속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시 인증을 시도할 거고요. 인증이 끝나고 나면 인가 정책을 허용을 할 때 앞서 보셨던 디바이스 카테고리가 스마트 디바이스고 디바이스 OS 패밀리가 애플이니까 너는 정상적으로 프로파일링이 성공했다라고 해서 네트워크에 인터넷을 허용하는 그런 정책으로 변경이 되게 되겠죠. 해당 부분을 라이브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왼쪽의 화면은 클리어패스의 엔드포인트 프로파일러 기존에 말씀드렸듯 자동적으로 네트워크에 들어온 장치들을 카테고리, 디바이스 패밀리, 디바이스 네임 형태로 자동 분류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래쪽에 스마트 디바이스를 살펴보면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3대, 애플 디바이스 2대로 식별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애플 디바이스 안에서는 iOS 디바이스, 아이폰 디바이스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패드에서 CPPM-WLAN이라고 하는 SSID에 접속 시도를 할 건데 일부러 패스워드 값을 틀리게 입력을 해서 클리어 패스에서 액세스 트래커에서 사용자가 디나이 되는 로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서 신뢰를 선택하고요. 일부러 틀린 패스워드를 3회 입력을 하게 되면 단말에서는 더 이상 네트워크에 접속 시도를 하지 않게 되고 클리어패스 액세스 트래커에서는 인증이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리젝트 로그를 떨구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리어패스 폴리시 매니저의 프로파일링 서비스에 관련된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 인포스먼트 폴리시 부분에서 알 수 있는데요. 보이는 것처럼 사용자가 인증을 성공하더라도 인가를 하기 위해서 엔드포인트 리파지토리, 프로파일링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게 되고 이때 디바이스가 스마트 디바이스인 경우는 Allow Access Profile을 그렇지 않고 만약에 디바이스가 프로파일링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정책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전에 설정되어 있는 서비스 형태이고요.
그럼 이번에는 액세스 트래커를 통해서 실제 아이패드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접속을 했었을 때 어떠한 정책을 순차적으로 받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cppmw란에 정상적인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시키게 되면 사용자는 최초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정책을 할당받고요. 해당 프로파일링 정책은 사용자가 최초 접속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디바이스의 카테고리나 디바이스의 OS 정보를 알 수 없게 됩니다. 해당 로그를 리프레시해 보면 이 Reduce Dynamic Authorization COA라고 하는 패킷이 연달아서 나간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이유는 아까 보셨을 때에는 디바이스가 프로파일링 되기 이전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디바이스가 프로파일링 DB를 통해서 이렇게 DHCP 핑거프린트를 확보했기 때문에 단말을 네트워크에서 재접속시키는 COA라고 하는 패킷을 전송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액세스 트래커에서 확인해 보면 두 번째 단말이 17초 만에 재접속을 수행을 했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카테고리 정보를 확인했기 때문에 아웃풋에서 Allow Access 프로파일을 할당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클리어패스 프로파일링 라이브 데모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